네, 앞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현장에서 업무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일전에 교육을 할 때도 여기 이제 교육원에 와서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새록새록한데요. 그냥 카메라만 보면서 하려고 하니까 너무 딱딱하고 시간이 촉박하기만 한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네요. 일단은 좀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업체 측에서 이제 준비한 서류를 저희가 확인을 해서 이상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등록 승인을 해드립니다. 요 메뉴, 메시지 메뉴는 저희가 보는 메뉴거든요. 입찰 참가자 등록 신청이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라는 메뉴가 저희한테 보이면 업체분들한테는 일전에 표기하셨던 메일 주소나 휴대폰으로 뭐 승인 처리되었습니다 하고 내용이 메시지가 자동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업체 등록하는 창구, 이제 신규로 진입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승인이 됐다면 이미 진입을 하신 거예요. 진입을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엔 지문 등록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일단 조달업체로 등록 승인 이후에 업체 담당자의 지문만 등록이 지금 가능한 거고요. 가까운 조달청 고객지원센터에 직접 내방하셔서 현장에서 등록을 하시는데요. 내방을 하실 때 그냥 오시면 되시는 게 아니고 본인 신분증은 반드시 필수 지참하셔야 됩니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그리고 요기간이 지나지 않는 여권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화면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데 화면이 나오시면 나온다고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나왔다고 하셔가지고요. 제가 내용 다시 확인 좀 해드릴게요. 설명은 지금 다 들으셨을 것 같은데, 그럼 자, 승인 처리된 이후에는 지문 등록이 가능하다는 내용까지 설명을 했고요. 지문 등록하실 때는 신분증,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은 유효기간이 표기되어 있으니까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으로 준비를 해 주셔야 되시고요. 자, 지문 보안 토큰이라는 기계가 있습니다. 해당하는 기계는 판매처는 인증기관이긴 한데요. 제조사는 또 따로 있고 등록하고자 해서 저희가 이제 보유를 하고 있어서 저희가 내어드린 게 보유해서 이제 수령을 하실 수 있는 곳은 조달청이라서 오시는 분들마다 좀 헷갈리시긴 하시는데 일단 각 지방 조달청에는 업체분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실 만큼 넉넉하게 비축이 되어 있으니까요. 지문 보안 토큰이 없으신 분들은 인증기관을 통해서 구매, 결제까지 진행하시고 지금 구매 금액은 똑 동일하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64,900원이에요. 결제까지 하시면 보안 토큰 수령증이라는 게 나오니까요. 그 수령증까지 지참을 하셔서 직접 내방을 하시면 저희가 거기에 맞는 기기를 내어드리면서 기기 안에 사업자 등록증,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해당하는 담당자의 주민번호, 그리고 그 주민번호에 해당하는 지문을 등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전 업체 또는 본인이 따로 소유하고 있는 지문 보안 토큰이 있다고 하시면 해당하는 기계를 가지고 오셔서 업무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기기 한 대를 기준으로 봤을 때 사업자 등록번호가 하나밖에는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공유해서 쓰실 수는 없으니까요. 사업자 번호를 각각 운영을 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두 대 이상이 기기가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전 사업자에서 사용을 안 해도 된다라는 판단이 되신다면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저희가 업무 진행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내방하실 때 그 내용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잠시 쉬는 시간 동안 지문 등록 관련해서 질의사항이 들어온 걸 간단히 봤는데 답변을 주시는 분들이 저보다 더 주무관님들 같으셨어요. 정상적으로 답변을 다 해주셔가지고 지금 현재로는 대표님이 지문인식해서 로그인을 하시는데 대리인 등록을 하게 되면 대표님은 지문인식 로그인 안 해도 되냐는 의미셨던 것 같은데요. 지문 등록, 한 회사에 지문 등록한 사람이 여러 명이 있다면 그 여러 명의 지문 중에 하나라도 인치를 하시면 로그인이 가능한 거니까 누구든 업무를 보시면 되는 거고요. 입찰 관련해서 업무 보시는 것이 아니라면 공인인증서로도 로그인은 가능하시니까 내용 확인하시고, 그리고 대리인은 지문 등록 반드시 해야 되냐고 얘기를 하셨는데 현재는 다른 분이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대면으로 업무 보시는 것이 서로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저희가 업무는 그 이전 코로나 이전과 동일하게 보고 있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모든 창구 다 개방해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실제 내방하시는 걸 좀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시스템상으로 인증서, 개인 인증서하고 법인 인증서로 그 지문인식 예외 사유를 코로나로 체크해서 전산상으로 입찰서를 미리 그 제시를 해 주시면 인증서만으로도 입찰 보실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방이 되어 있으니까요. 일단 지금은 한시적인 상황이라 12월 31일까지 진행이 되어 있는 걸로 확정은 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도 12월이 되어 봐야 협의를 통해서 연장을 할 것인지 요거를 중단할 것인지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12월 31일이 지나서 더 이상은 대면 확인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확정이 된다면 그동안 등록 못 하셨던 분들은 내방하셔서 다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중간중간 질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용 확인해 드릴게요. 자, 그 나라장터에 업체가 이제 등록이 됐다고 하시면 정상적인 업무 진행을 위해서 사업자 법령 공인인증서를 나라장터에 등록 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인터넷 뱅킹 사용하시는 인증서와 동일한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희는 따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통해서 접속을 하시는 게 아니고 그 고유 암호화된 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인증서는 등록 절차 통해서 업무 진행을 하셔야 되세요. 자, 로그인하는 방법하고 간단히 아시는 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내용 확인 한번 시켜드리자면 인증서 로그인하는 항목이 보이실 텐데요. 해당하는 항목에서 일단은 업체가 그냥 인증서로만 로그인을 하시겠다고 하시면 하드디스크나 이동식 디스크 같이 업체분들 컴퓨터에 그 문서화되어 있는 인증서를 불러내서 비밀번호 키인하시고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문 등록한 기계로 로그인을 하신다고 하시면 저희 쪽에서 지문 보안 토큰을 수령을 해 가시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 게 사업자 번호에 해당하는 그 공인인증서를 기계 안에다가 복사를 하는 작업을 하셔서 지문과 공인인증서를 연합해서 로그인하는 시스템으로 사용을 하시는 방법이거든요. 그게 지금 여기 제가 미리 표기해 놓은 것처럼 바이오 보안 토큰이라는 것을 클릭을 하시면 업체 측에서 그 구동 프로그램 설치하신 것에 대해서 제조사 모델명에 따른 기기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요. 해당하는 기기가 컴퓨터에서 인지가 된다면 지문 인식하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러면 등록되어 있는 지문들 중에서 일치하시는 것을 확인이 된다면 그 기기에 대한 비밀번호 확인을 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로그인하는 화면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로그인하는 방법,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는 방법, 지문보안 토큰으로 로그인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실 때요. 혹시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셨는데 입찰을 클릭을 하셨다 하더라도 안내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지문 보안 토큰, 그러니까 지문으로 로그인을 다시 하시라고 염려하지는 않으셔도 되시고 현재는 시스템 자체가 안전입찰 시스템으로 시스템 구현이 다시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로그인 하시는 부분에서 헷갈리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자, 입찰 정보 제가 누누이 지금 얘기를 해드렸던 게 입찰 정보를 공고를 자주 확인을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입찰 공고 자체가 업체 정보와 일치하지 않으면 참여를 할 수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입찰 정보는 반드시 그러니까 습관처럼 확인을 하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내방을 해서 저하고 상담하실 경우에는 입찰을 놓치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회사 출근하시면 컴퓨터 키지 않으시냐 컴퓨터 키시면 나라장터 접속하는데 몇 분 걸리지 않으시니 또는 나라장터 이제 접속을 해서 로그인하지 않으시고더라도 나라장터 이제 입찰 문구는 개방 업체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어 있는 거라서요. 그 입찰 공고 같은 경우에는 검색 기능은 이제 유지가 되어 있으니까 로그인을 굳이 안 하셔도 요 입찰 정보 검색하는 항목에서 검색을 해서 본인이 참여할 수 있는 입찰이 있는지 체크를 하실 수 있다. 그렇게 습관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입찰 공고 간단하게 확인을 해보자면 일단 공고기간하고 수요기간이 있는데요. 이 공고기간과 수요기간의 내용을 보시다시피 같은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기간은 실제로 계약을 하고자 하시는 주체가 되는 거고요. 그 수요기간 자체에서 입찰을 진행을 하시는 공고를 올리기 힘드셔서 저희 쪽으로 요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이렇게
공고기관이 저희 쪽으로 계약 담당자가 저희 쪽으로 표기가 될 겁니다. 이런 거 내용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기관 연계 공고라는 게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나라장터 해당하는 사이트, 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으시고 해당하는 그 입찰 직접적으로 보실 수 있는 그 기관에서 업무 보시는 사이트들이 있는데요. 보통은 방위사업청이나 또는 한국전력공사 요런 여기 많이 이용들을 하시고요. 그 외의 기관들은 여기 표기되어 있는 대로 내용 확인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코로나로 인해서 예외 입찰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나라장터 시스템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방위사업청이나 뭐 한전, 뭐 도로공사 이런 데서 직접 본인들이 연계해서 입찰하시는 그 시스템을 이용하시겠다고 하시면 그 지문인식 시스템이 코로나로 그 12월 말까지 인증서로 입찰 보시는 거는 시스템 적용이 안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내방하셔서 지문 등록 한 번은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이번엔 Q&A 시간인데요. 제가 이제 Q&A는 정리를 해서 답변과 같이 올려놨기 때문에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확인이 가능하시긴 하실 텐데요. 혹시나 해서 지금 같이 쓸 수 있군요. 저희가 내용 확인을 바로바로 못하니까요. 중간중간에 채팅하신 내용을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하나의 지문 보안 토큰에는 3명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데요. 맞아요. 기계 한 대를 가지고 내용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게 사업자 번호 1개, 주민번호 3개, 그리고 지문 들어갈 수 있는 소켓이 총 9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 지문을 3개까지가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기계 안에 만약에 3분 이상이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겠다고 하시면 2대 이상이 있으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업체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개 이상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된다 하시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자 번호는 따로따로 개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개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현재는 내방을 못하는 건 아니고요. 오픈은 되어 있습니다. 내방은 언제든지 가능하시고요. 음, 바이오 등록을 지금 공기업 입찰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공기업 입찰 중에서 뭐 한전이라든지 요런 저희 쪽이랑 연계되어 있는 곳은 그 바이오 지문 보안 토큰 저희 시스템을 구축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공기업도 지금 여기 표기되어 있지 않는 공기업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문인식 시스템이라는 것 자체를 나라 장터에 있는 시스템을 사용하시는지 여부를 해당하는 기관에 문의를 하시는 게 더 정확하실 것 같아요. 지금 질문 들어온 걸로는 지문인식 신청을 그러니까 업체 나라장터 진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지문인식을 하시는 부분은 업체 선택 사항이세요. 지금 현재 상태는 코로나 때문에 굳이 내방 안 하시고도 지문 등록하지 않으시고도 입찰 시스템이 열려 있는 그 선택사항이 좀 더 넓어져 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시고요. 지문 등록하겠다고 하시면 하셔서 실제로 지문 보안 토큰 기계를 이용하셔도 되시고 실제로 지문 등록하고 가셨다 하더라도 기계 자체에 결함이 있다거나 또는 환경적인 부분에 의해서 기계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지문인식 예외 신청을 또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시니까 그 부분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12월 31일 지금 현재 확정된 부분은 올해 말까지는 지문인식을 직접 하지 않으시고도 나라장터의 입찰 대리나 또는 대표자분으로서 성함이 확인되시는 분은 예외 신청을 통해서 그냥 인증서 법인인증서 하고요. 개인인증서, 요거는 은행에서 발행하는 유료인증서 말고, 그러니까 그 무료로 발행하는 개인인증서만으로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입찰 정보 검색은 같은 게 여기 열람은 다 같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방금 말씀해주신 입찰 정보 검색은 종합 쇼핑몰의 메인 홈페이지 다수 공급자 구매 공고랑은 다른 건가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입찰 공고 목록은 전체 목록이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라장터의 시스템을 연계해서 자체 시스템으로 그 입찰을 보시는
그 기관들의 입찰건도 여기에서 다 표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요. 검색하시는데 무리는 없으실 거고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대리인 지문은 내 방에서 네, 대신 이미 등록되어 있는 대리인 지문을 지우기 위해서 그 등록된 대리인이 오실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이후에 추가 등록하실 분이 오셨을 때 내용을 열람해서 저희가 상이한 부분이 있거나 불필요하게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면 먼저 여쭤보고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다음에 아이고, 수의계약 진행할 경우에 조달해서 사전 규격 이후 수의 시장까지 최단으로 진행하면 며칠이 소요되나요? 라는 부분은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이 등록 업무만을 좀 주요해서 본 지가 이제 4, 5년이 됐어요. 그래서 계약 관련해서는 정확한 절차라든지 시기 소요 부분은 저희가 설명드리기 조금 어려워서요. 이 부분은 저희 쪽으로 전화를 주시면 계약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분 연결시켜 드릴 수는 있거든요. 이런 질문 대답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 다음에 채팅창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니까 질문이 진짜 많으시네요. 네, 그다음에 변경하실 수 있고 대략 5, 6년 전에 조달청에 내 방에서 지문 등록까지 완료했는데 기기 분실했습니다. 분실하신 거는 이게 개인 소유, 그러니까 회사 측의 소유물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 분실을 하신 걸 사유로 인해서 그 예외 입찰이라는 걸 진행을 하시면 되기는 하는데 새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기를 재구매를 하셔야 돼요. 재구매는 역시 그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에서 결제까지 하시고 새로운 기기를 등록하러 내방을 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그 동사무소나 이런 시스템처럼 지문을 저희 쪽 데이터베이스에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 해당하는 단말기 안에 삽입을 시켜서 그 기계를 그냥 업체 측에 제공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지문을 복사를 하는 기능은 없어서요. 실제 사용하실 분이 직접 내방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일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가 지금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좀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입찰 대리인 정보는 입찰 참가 자격 변경 신청해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떴다는데 예, 확인하셨다네요. 지금 제가 여기 Q&A로 준비해드렸던 부분은 보통 이제 콜센터 측에서 많이 질의하시는 내용들 위주로 진행을 해드렸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그 잘 이제 취급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 지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놨어요. 근데 그거 이외에도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되게 다양한 질문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들을 다 담지는 못했거든요, 시간상. 그래서 제 연락처를 따로 알려드리자면 053-589-6606번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고요. 간단하게 업체 등록이나 변경 그리고 제조물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설명이 가능하니까 제가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시는 시간 내에는 언제든지 전화 통화 가능하니까요. 질의해 주시면 제가 아는 선 내에서는 최대한 도움 드릴 수 있고요. 음, 번호 053-589-6606번입니다. 대구라서 지역 번호가 있어요. 아니시면 이제 대구지방조달청을 검색을 하셔도 나올 거고요. 입찰 정보에서 공고명에 어떤 단어를 쓰지 않아도 기간을 설정해서만 검색할 수 있나요? 네, 입찰 정보 페이지를 같이 한번 보여드릴까요? 페이지를 좀 보여드리는 게 좀 편하실까요? 잠시만요. 지금 화면 구성이 지금 제가 창을 새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나라장터에서 그 접속을 하시면 보이는 첫 화면이실 거예요. 제 전화번호까지.
요 화면에서요. 지금 입찰 공고 검색하는 메인 화면이 바로 확인되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 공고명이나 이렇게 간단하게는 여기 표기가 아는 거는 공고명이라도 이제 쓰시면 되는데 그 한 번씩 이제 물어보실 때 얘기를 하시길래 얘기를 하시면 제가 뭐 공고 번호나 공고명이나 기관이라도 알려주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고 입찰 공고 검색을 직접 클릭을 해 보시면 바로 데이터가 안 넘어가네요. 입찰 정보로 클릭해서 데이터 넘어갈게요. 입찰 정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메뉴 구성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에서 공고명을 굳이 지정을 안 하시고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했으니까 10월 7일이죠. 지금부터 한 달 이전에 공고일이 게재된 공고를 검색 버튼만 눌렀습니다.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눌렀을 때 나와 있는 공고건들은 다 열람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 업무로 보시면 요건 용역 입찰인 거고요. 요건 공사 입찰인 거고요. 자, 수요기관을 보면은 요건 농촌지능청에서 계약 의뢰를 한 거고 저희 그 전북지방조달청에서 해당하는 용역 계약 요거 게시를 하신 거고요. 여기 투찰 버튼에 지문 투찰이 있다는 것은 실제로 지문 투찰로 인해서 입찰 참여를 하셔야 된다는 내용인 거니까요. 여기에서 그 간단한 카테고리 한두 개 정도만, 그러니까 물품, 제조 물품이라든지 공급 물품이라든지 유통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여기 품명 번호로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 그러니까 업종을 취득하고 계신 분들은 이 업종으로 검색을 하시면 될 거고요. 요게 시작일자하고 종료일자를 손대서 6개월까지 요 기간 단위로 검색이 가능하니까요.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전 앞으로 진행될 계약 담당자분이 올리지 않은 공고권은 당연히 검색이 안 되겠죠? 지금 현재 마감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공고권까지는 검색이 가능하니까 업무 진행하시면 되시고요. 일반 투철 같은 경우에는 그 문서로 송수신하는 경우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 담당자분한테 질의하시면 여기에 그 로그인을 하시면 받은 문서함과 보낸 문서함 해서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문서 관리하는 항목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시거나 또는 그 담당자분한테 직접 제안서를 제출하시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우진 미디어테크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공고가 올라오기 때문에 업체가 직접 다가갈 수 있는 접근 정보를 한두 가지 그 키포인트를 지정을 해 두셨다가 매일 출근할 때마다 검색을 하시면 놓치시는 경우는 잘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수년 전에 나라장터 제품 등록했던 품목이 최근 사업자 등록증 업대 변경 시 누락되었는데 해당 품목을 사업자 등록증에 다시 업대 항목 추가를 해야 하나요? 하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일단은 업대에다가 항목 추가하시는 그 품목이라는 게 물품인 것 같으면은요. 물품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많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 의약품이라든지 초반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화학약품이라든지 허가를 받지 않고는 취급할 수 없는 물품이면은 어차피 당연히 안 되시는 거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나라장터 표기하는 것만으로도 인정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그 나라장터 표기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사업자 등록증에 반드시 표기되어야 되는 것들은 해당하는 업체가 제조를 하고 있느냐 여부, 제조업을 취득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무슨 용역으로 끝나는 다른 증서를 따로 허가기관에서 발행하지 않고서도 확인이 가능한 그런 용역으로 끝난 업종들, 이런 것들은 표기상에 기재가 안 돼 있으면 인정을 못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건 추가 표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문 등록을 하지 않은 것 같으신데, 입찰 정보에 뜨는 공고는 그렇죠. 여기 입찰 정보에 뜨는 공고는 지금 나라장터 시스템으로 그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의 계약 담당자분들이 올리시는 공고가 모두 열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요 검색에서 카테고리 설정하는 부분이 굉장히 다양한 거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본인이 진행하시는 부분을 알고 계시다면 축소해서 찾기가 더 쉬우실 거고요. 잘 모르시겠으면 광역대를 넓히셔서 그러니까 대구에서 보는 입찰 시스템을 잘 모르시겠다고 하시면 다른 지방에는 어떻게 입찰 보시는지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 비슷한 입찰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른 타 지역권도 검색 가능하시니까 보시면 됩니다.
지문인식기 없어도 가능한지요? 지문인식기는 당연히 없어도 가능하십니다. 지금 현재 지문 투자를 하는 것 자체가 지문인식기를 보유를 하고 있다는 개념이기 때문에요. 현재는 그 나라장터 상에 성함이 확인되시는 분으로는 지문 등록하는 기계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당연히 안 되고요. 기존에 진입해 있던 분들, 지문 등록기를 사용하시던 분들도 당연히 지금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실제 기계 이상이 있거나 결함이 있는 부분을 바로 체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코로나 사유를 체크를 하셔가지고 지문 예외 신청을 하셔서 업무를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지문 투자를 하시려면 있어야 되고. 네.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 많으셔서 제가 설명드릴 게 많이 없네요. 일단은 슬라이드를 조금 더 보자면은 일단 지문인식 이건 왜 생겼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지문인식 전자입찰 제도는 예전에는 이 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공인인증서 대표자분이 사업자 법령이라는 용도의 공인인증서 발급받으신 것만으로도 인증을 통해서 실제 이제 전자투자를 하셨었어요. 그전에는 뭐 제가 이 얘기를 하면 되게 나이가 많은 것 같이 느껴지시겠지만 무슨 모래시계 같은 데 보면 직접 이제 건설 입찰을 보려고 해당하는 입찰서를 제출하는 과정 중에서 막 칼부림도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현장에서 직접 투자를 하셨다면 그 다음 단계로 전자입찰로 진입을 하시면서 인증서로 입찰서를 송수신하시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 인증서 같은 경우에도요, 신용카드처럼 원래 법적으로는 양도나 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이 사용하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을 불법적으로 타인이 점유를 한다거나 타인에게 양도나 대여를 해서 입찰 질서를 흐리는 경우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문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본인이 직접 투자하도록 하자 하는 취지의 제도로 나온 거라 실제 지문을 등록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지문 보안 토큰이 보통 이제 전화 오는 것 중에 가장 많이 지문 등록을 했는데 유효기간이 끝났다고 나온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기계 자체는 유효기간은 없는데요. 파손이 되지 않는 한 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거고요. 단 지문 등록으로 인식을 했을 때 유효기간이 다 끝났다고 나온다는 메시지라는 건 그 기계 안에 복사해서 사용하는 공인인증서가 유효기간이 만료가 됐다는 얘기고요. 그 업체 측에서 유효기간 만료를 인지를 하시고 미리 갱신을 하셨다 하더라도 갱신한 인증서는 다시 그 지문보안 토큰 안에 매년 갱신한 시점에 옮겨 담는 작업은 해주셔야 되는 거라서요. 요 인증기관에서 발급받으신 인증서는 인증기관에서 구동하는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인증서 삭제도 하고 복사도 하시는 거라 공인인증기관 쪽에 그 홈페이지에서 게시된 그 콜센터로 전화를 하시면 상세히 내용 안내해 주실 거예요. 그 산재 같은 걸로 지문이 없는 경우도 있으시고요. 화상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환경적인 특수성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지문 예외 신청을 해서 업무를 보시는지만 그 전에는 반드시 100% 지문 등록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지문 등록을 하지 못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지문 인식 예외 적용이라는 시스템을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케이스인데요. 아예 지문을 등록 안 해드리는 분이 있어요. 이거는 지문 예외자라고 해서 업체 이제 그 대상자분을 아예 저희가 따로 체크를 해서 관리를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분은 지문 등록할 수 없는 환경에 계시기 때문에 지문 등록하지 않으시고도 그 개인 인증서로 업무를 보시겠다고 확인서를 받아놓고 서약서를 받아놓고 그러니까 내용 대상자로 지정을 해드리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그러니까 문제없이 사용을 잘 하시다가도 뭐 이제 갑자기 습진이라든지 피부 상태가 안 좋아진다던가 아니면은 기계 자체의 결함이라던가 분실이라던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유라서 지문인식기를 지금 현재 사용하지 못하실 경우에 지문인식 예외 신청이라는 시스템을 이용해서 업체 측에서 즉각적으로 업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런 거는 미리 체크해 놓으시는 게 좋으실 거예요. 세무대리인? 죄송하지만 세무대리인이라는 게 제가 어떤 걸 의미하시는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인이라는 걸 조금 더 추가 설명해 주시면 제가 설명이 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거 설명해 주시는 동안 지문보안 토큰 나라장터 입찰 대리인이요. 장의 변경을 들어가고 하는데 동의하고 중요하니까 요거는 제가 항목을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지금 많이 급하신 것이 아니시면 저도 이제 전산 데이터를 좀 봐야 하는 거라서 내일 전화를 주시면 혹시 내일도 교육이 있으시겠죠?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업체 정보를 열람해서 내용 확인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전화를 주시면 제가 메모해 놓을게요. 한일진 선생님 전화 주시면 제가 내용 확인해 드릴 테니까 전화 좀 주세요. 그리고 지문보안 토큰 비밀번호 지문보안 토큰 비밀번호 같은 거는요. 요거는 또 화면을 좀 구성을 보셔야 될 것 같아서 나라장터 사이트를 좀 들어가겠습니다. 나라장터에 로그인하지 않으시고도 사이트 열람이 가능하신 화면 중에서도요. 상단에 보면 오른쪽 상단에 이 고객센터라고 보이실 거예요.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 상단 여러 가지 탭 중에 지문보안 전자입찰이라고 하는 탭이 있고요. 여기 있는 탭들 중에서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면 변경을 하실 수 있는 게 보안토큰 비밀번호 변경 메뉴고요. 비밀번호를 모르는 경우에는 초기화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 비밀번호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항상 업체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게 굳이 변경하실 필요가 없어요. 공장에서 출고를 때 0으로 8개로 내용이 진행돼서 기계가 나오는데요. 실제 사용할 때는 그냥 0, 8개 쓰셔도 문제가 없는 게 어차피 비밀번호는 지문을 찍어서 반응해야 물어보기 때문에 변경해 보셨자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리시거나 잊어먹으시거나 뭐 이런 경우에 여러 번 틀리시면 또 기계가 잠기는 상황이 생기니까 안 바꾸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여기 표기되어 있는 거. 자,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이라는 게 지금 현재는 사유가 하나 더 생긴 것 뿐입니다.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한시적으로 12월 말까지 예외 신청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자체가 제한 없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게 요거는 업체 측에서 직접 코로나를 사유로 해서 예외 적용 신청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것 이외에 긴급한 사유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으세요. 그 신청하는 항목을 제가 안내를 해드린 건데요. 요거는 한 번 사용하실 때 48시간을 요요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해당하는 횟수를 2번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2번을 연달아 사용하신다고 하시면 48시간에 2번이니까 대략 나흘 정도 되는데요. 그러면 보통 일주일 이내에 입찰 공고권은 거의 다 보실 수가 있고요. 한 번 신청하시면 48시간 이내에는 입찰을 다 참여를 하실 수 있는 거니까 48시간 또는 그 2회 연달아 쓰셨다고 봤을 때 나흘 시간 동안 기계에 문제가 있다거나 뭐 분실을 하셨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간적으로 시간을 좀 벌어드리는 것 뿐이에요. 당장 다급하게 달려오실 수는 없으시니까요. 그래서 그 2회를 만약에 소진을 다 하셨다면 이후에 또 사용하실 걸 위해서 다시 내방을 해서 이 횟수를 초기화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초기화를 하시는 것도 오셨을 때 저희가 정상 작동한다는 것을 확인해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기계가 있으시면 해당 기계 가져오셔서 점검도 받아보시고요. 만약 기계를 분실하셔서 사용하셨다면 재구매하셔서 등록을 하러 오시면서 초기화를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립니다. 요거는 간략하게 이제 신청하는 방법들 내용 나와 있는 거고요. 일단은 일선에서 이제 업무 보는 저희 그 등록팀에서 보는 메인 화면 하고요. 이제 접속하는 구성은 같은데 막상 이제 로그인해서 들어가 보면 업무 배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업체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내부 나라장터의 메뉴하고 조금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항목을 꼭꼭 일러드릴 수는 없어서 일단 저희가 아는 계속 그래도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아는 부분은 구두로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긴 하는데 좀 더 꼼꼼하게 배열을 확인하거나 하고 싶으시면 나라장터 콜센터가 조금 더 화면 구성을 더 잘 알고 있으니까 더 도움을 잘 주실 거고요. 자,
나라장터에서 일단 요 예외 신청하시는 방법도 법인 인증서가 있어야 되고 개인 인증서도 있어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희가 해당하는 메뉴를 똑같이 다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단 제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 놓은 거거든요. 지금 요거랑 구성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만약에 다르다고 하면 콜센터 도움을 받으시는 게 조금 더 정확하실 거예요. 오늘 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두서없이 설명드린 제 설명 들으시느라고 고생을 하셨고요. 이미 나라장터 진입해서 원활하게 업무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처음 해당하는 업무를 잡고 계시면서 뭐 단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소한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각 지방에 계시는 각 기관에 가까운 조달청에 문의를 하시면 다들 친절하고 상세히 응대를 해주실 거니까요.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이제 자주자주 접근하시면 좀 더 친근한 조달청과 친근한 나라장터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빨리 끝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요. 질문을 직접 전화 주셨으면 했는데 로그인을 했는데 공급물품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인증서를 오랜만에 사용하셨다고 하시면은 아마 일제점검, 그러니까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구동을 하지 않으신 내용을 저희가 전산팀에서 데이터를 수렴을 해가지고 해당하는 내용을 그냥 이렇게 잠시 사용하지 않으시는 업체로 분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내역을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일러드렸던 053-589에 6606으로 전화를 주시면 제가 업체 정보를 조회를 해서 어떤 내용이 돼 있으신지 확인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아우, 저보다 더 전문가들이신데요. 일단은 오늘 제가 준비한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질문사항 있으시거나 하시면 언제든지 대구지방조달청은 열려 있으니까 전화 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릴 거고요. 여기 이 시간 통해서 이렇게 인연을 맺은 것도 정말 인연이라면 인연인데요. 여러분들 하시는 일 모두 다 번창하시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답답하실 텐데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좋은 결과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